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네, 이 제보자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0대 미대생입니다. 그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학업 공부를 하는 동시에 작품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번 학기에 자신을 가르치던 40대 남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로부터 아주 좋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음 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자기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제안이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아예 거주할 오피스텔, 그리고 작업실, 그리고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우,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학부생하고 이제 이 대학원생 비교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부생이 교수의 문화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원생이 돼야 되고 맞아요. 지도를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학부생인데 문화생이 된다 그러면 같이 전시도 할 수 있고 교수하고 논문도 받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곳이 지금 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계속 하던 일, 뭐 알바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 그만두고 그 일을 하러 갔다라고 하고요. 교수님이 이제 인턴 명목으로 한 30만 원 가부를 해줬다고 하고 이번 학기부터 이 보조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교수한테서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수와 이 제보자 학생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뭐 그게 아니지 않냐. 난 후원자가 아니잖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후원을 왜 해. 처음에 저한테 제안하셨던 거랑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서 인지 부조화가 약간 와서 그래요.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안해. 좋고 그냥 내가 미안해. 아니, 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 깊어져서 그래. 그래서 더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계속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이것만 계속 진짜 엄청나게 나 집중한다니까, 나도. 야, 백 변호사님. 야,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내가 뭐 후원자냐? 후원 뭐야 이거? 후원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뭐 너도 뭘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다잖아요. 저 아직 녹음 파일이 있네요.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 11일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교수가 이 앞에 이제 잘린 부분, 나오지 않은 부분 뭐 일단은 제보자 이성으로 보이고 너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걸 상상하니까 질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뭐 내가 사귀지 않으면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내가 뭐 무슨 후원자도 아니고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공동 프로젝트는 없던 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저 논란이 되는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다. 싫다면 지원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하하. 문제는 아까 인턴 급여로 30만 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본인이 하던 아르바이트도 다 멈추고 간 거였는데 그것도 돌려줘야 된다. 사실상 협박성인 말까지 했던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이 학생 제보자의 미래와 꿈을 저당 잡고 너도 뭘 내놔. 네, 그렇습니다. 뭐 성적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요즘 20대들이 얼마나 그 미래나 꿈이나 그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간절합니까? 이 학생도 그랬던 거죠. 정말 미대생으로서 전시회도 하고 싶고 논문도 써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전공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다행이다. 나를 예쁘게 봐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들과 이렇게 꿈을 밟는 말들 이런 걸로 얼마나 정말 이 희망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지금 본인도 희망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멘탈 회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병원 상담도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예상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 아니죠. 들어보시죠. 제가 그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가 살짝살짝 보이는 것도 섹시하다 이런 식으로 저 자체가 너무 섹시하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학생들도 많이 불쾌했어요. 작품을 그릴 때 도서관을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에 뜬금없이 책장에다 팬티를 그려라 신선한 충격을 줘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그런 속옷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좀 하셨고 박 변호사님. 예. 살다 제자한테 섹시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에이. 좀 처음 봤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흉터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섹시하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리면 도서관을 그려야 되는데 속옷을 또 그려라라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그림이에요. 이거 다 성적인 발언이잖아요. 섹시하다는 것도 성적인 발언이고 속옷을 팬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리라고 하는 것도 성적인 발언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선배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그 않습니까? 녹음을 해둔 사람도 있어서 그 내용을 전에 들은 바가 있다고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이 제보자 학생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언론에 알려지면 성적의 불이익을 혹여 받을까 봐 걱정되신다고 해서 저희가 종강할 때까지 이 방송을 미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란 사람 그 사이에 학교를 그만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정 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시간 강사를 그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학생은 정 교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정 교수였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학교로부터 굉장히 징계가 크죠. 파면 조치도 받을 수 있는 징계인데 시간 강사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고요. 이 제보자는 학생을 연인으로 바라보고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사람이 교수라고 학교에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공론화해서 다시는 대학 교정에 못 서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정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면이나 이런 징계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민형사 전부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예요. 민사는 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들어보니 녹음 파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형사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형사가 이제 뭐 단순한 이 성희롱 정도만 가지고 형사처벌이 좀 쉽진 않고 다만 이제 아까 그 내가 지금 뭐 후원자도 아니고 돈도 그것도 돌려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협박 더 나아가서 공갈에 해당할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다시는 교단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